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노겸입니다. 이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PM이라 부르는데 퍼스널 모빌리티의 약자입니다. 이 PM인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타고 가다가 만일 사람을 다치겠다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곧 법이 바뀌어서 시행되기 때문에 바뀌는 법까지 고려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M의 정의는, PM이란 말은 전동휠, 전동킥보드 같은 거 말합니다. 뭐 이건 신세대들이 많이 타고 있죠.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전동이라는 말이 붙어야만 됩니다. 전기의 어떤 에너지 힘으로 작동되는 어떤 이동장치, 이걸 토탈해서 PM이라 부르는데, 현재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이 PM을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좀 생소하죠? 자, 그래서 현재 도로교통부 2조에 보면 19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나에 보면 100이랑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동휠, 전동킥보드는 cc가 아니고 전기를 동력하기 때문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격 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요게 일종의 PM으로 보고 있습니다. PM의 정의로 보고 있습니다. 뭐 PM이라고 말은 안 써놨지만은, 그래서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일단 전동이나 전동킥보드에 포함된 개념으로 2조 19호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로교통부상의 차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자,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4종류가 있죠. 자, 자전거도 2종류가 있죠. 원동기 장치가 된 게 있고 그냥 자전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좀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는 이런 게 있고,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뭐 대형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건설기에는 불도저, 기중기, 굴삭기 같은 19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나 트랙터나 콤바인은 건설기가 아니고 농업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참고로 음주운전해도 도로교통부상의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농업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소형 오토바이, 그 다음에 택트 같은 소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 50cc 미만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택트 같은 걸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0.59kW 미만의 어떤 전기를 동력하는 장치인데, 전동휠, 전동 킥보드 같은 것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에는 보통 여러분 수동으로 발로 디뎌서 가는 보통 자전거하고 전기 자전거인데, 전기 자전거 전기에는 있지만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간다. 그래야 두시고, 자, 그렇다면 이것만 살펴보면,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현재는 1, 2종 이상의 어떤 보통 이상, 1, 2종 보통 이상의 면허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면허를 따가지고 요런 거나 요런 걸 타도 되는데, 문제는 요거는 면허를 안 따고 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무면 운전이 되는 거죠.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수동으로 발로 막 디뎌가는 수동 킥보드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면허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핵심은 요 부분, 요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면허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요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부 개정안에 따른 PM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자, 요 19조 2조의 19호에는 똑같습니다.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100이랑 125cc 이하 놓고 갈로에 전기를 동력을 하는 경우는 정적 출력 11kW, 아까는 0.59 했죠. 11kW로 올라갔습니다. 이하의 원동률 단차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호에 2호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19호 가모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 시에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미만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라 한다고 새롭게 완전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이동장치를 다시 정리하면, 정격 출력 11kW 이하면서
최고 속도는 20km 미만이 25km 미만이 되고 자체 무게는 30kg 이하여야 됩니다. 요거를 개인용 이동장치라고 최초로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도 좀 낮고 속도도 좀 낮고 무게도 좀 가벼운 어떤 전동기를 이용한 어떤 이동장치, 이거를 PM이라고 새롭게 완전히 정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도교법 81조에 보면 PM 같은 경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즉 면허 없이도 운전해도 무면허로 단속되지 않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서. 신세대들이 젊은 애들이 많이 타니까 바꿨다 이 말이죠. 자, 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PM의 운행 방법이나 통행 방법은 자전거 도로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 통행할 수 없고 오로지 차도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한데 만일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전용 도로로 가야 되고 그게 없다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이 올바른 통행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모도 착용해야 되는데 안전모 착용은 자전거와 같이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입니다. 만일에 PM을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고 칩시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칩시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교통법상 12개 중대사고가 있습니다. 뭐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인도위해 사고, 횡단보도 위해 사고, 뭐 이런 사고 있잖아요. 이런 12대 중대사고를 냈을 때는 합의됐든 보험에 가입했든 무조건 형사처벌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소권 있는 사고가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음주, PM을 타고 가면서 PM을 음주운전하면서 인피사고를 냈다. 또는 PM을 어린이 보호구에서 몰아가다가 어린이를 상대로 인피사고를 냈을 때는 역시 특가법을 적용해서 가중처벌합니다. 즉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 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사고를 냈을 때는 일반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합의가 되거나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공소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정해서 공소권 없음 사고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공소권 있음 사고, 요거는 공소권 없음 사고입니다. 예를 들면 기타 사고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PM을 타고 가다가 일반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무단횡단한 사람을 부딪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단이 한 3주, 4주, 5주 났다. 그런 경우는 합의되면 되죠. 예를 들면 PM 같은 경우는 거의 보험이 없으니까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서 처리할 때 끝나고 만일에 합의가 안 될 때는 역시 공소권 있는 사고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교통사고 시에 PM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시 처벌입니다. 그럼 PM을 끌고 가다가 말 사고를 했다. 그런 경우는 인도사고든 횡단보도 사비사고든 이 중대사고든 어떤 사고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끌고 가는 것은 음주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교통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과실을 부딪히면 형법상 과실치상 책임을 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M을 타고 가다가 단순 음주운전에 걸리다 할 때는 자전거와 동일합니다. 자, 음주는 0.03 이상이면 무조건 3만 원이고 상한선 수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 측정 불응은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에 이런 도로법 교통법 개정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적절한 조치입니다. 여러분 PM 타고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죠. 굉장히 편리한 이동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면허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고만 했다 하면 무조건 처벌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전과자를 양산하기 쉬운 법이었는데 이런 법을 시대 변화에 맞춰서 잘 개정을 했다는 것이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PM을 13세 이상이면 무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해도 13세는 중학교 1학년에 거의 불과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주의력이 좀 떨어지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낼 우려가 많기 때문에 안전운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젊은 애들 보면 이 PM을 타고 너무 쌩쌩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속도를 좀 늦춰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용 PM을 방치하는 사례가 제가 볼 때 너무 많아요. PM을 타고 왔다 밤에 말이죠. 그냥 길에 똑바로 세우면 될 걸 확 집어 던져가지고 넘어뜨리나요. 그래서 지나가는 자동차가 몰라가지고 못 보고 그 PM을 말이죠. 밟고 지나가서 손상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그 걸레가 넘어진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 공영시설이니까. 우리 부산 같으면 라임을 지금 뭐 PM을 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뭐 PM이 많이 보급돼 있죠. 그래서 안전운전의식, 시민의식도 같이 좀 가져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PM에 대해서 현재의 정의는 전기를 동력하는 경우에는 전격 출력 0.59kW 미만의 원동률 단차인데, 개정도계법에는 전기를 동력하는 건 똑같습니다. 전격 출력 11kW 이하, 제어 속도는 25km 미만, 무게는 30kg 이하의 원동기를 단차를 PM으로 부른다. 자, 면허는 기존에는 현재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15세,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필요 없다. 단순 음주할 때 범칙금 똑같고 교통사고를 했어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 요게 핵심이죠. 역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에서 알아둘 것은 PM의 정의, 기존법과 개정법, 그 다음에 면허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음주할 때 어떻게 처벌되는지, 교통사고할 때 어떻게 처벌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비교해서 학습해 두면 여러분 충분히 답변을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PM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모저모 한번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